여러분,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외로움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저는 혼자 상을 차리며 눈물을 흘렸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쳐다봅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웃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부랴부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병 나요? 동호회라도 한번 나가 보세요. 저는 이 나이에 무슨 동호회냐고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연락은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저에게 남편은 제 전부였거든요.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그리웠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남편 병간호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10년을 보냈어요. 제 옷 한 벌 새로 사지 못했습니다. 미용실도 못 갔죠.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침마다 그 질문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보였어요. 이제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리웠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고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저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웃고 싶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나가보자고요. 세상 속으로요. 더 이상 이 집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제일 나은 옷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을 나르는 일이었죠. 처음엔 낯설었어요.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곳에서 행복시니어 동호회라는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외로우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웃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이 아닌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언니, 동생, 오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볼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투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누군가는 땅을 샀다고 했고,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줬어요. 상속세 아끼려고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재개발 예정지라 값이 올랐거든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시집이 재개발 지역이라면서요. 부럽네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기 다들 아는 사이예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제 집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까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사람들이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나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새로 샀습니다. 한 분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순자 씨, 우리끼리 하는 건데요. 작은 돈만 맡기면 매달 이자가 나온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이자요?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우리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하고 있는데 순자 씨만 빠지면 아쉽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들 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남긴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는 게 맞는 걸까요? 요즘 은행 이자는 너무 적잖아요. 다음 모임 때 유심히 봤어요. 사람들이 투자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저도 1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10만 원 이자 받았어요. 저는 1,000만 원 넣었는데 매달 50만 원씩 나와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나만 바보인가 싶었죠. 다들 똑똑하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저만 가만히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있었어요.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이자를 받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순자 씨 내일 특별 모임 있어요. 꼭 오세요. 무슨 모임인데요? 투자 설명해요. 특별한 기회래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심하면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특별 모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앞쪽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리더라고 소개를 받았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미라.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아이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미라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라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 나왔잖아. 이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자.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학교 때 미라는 제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어요. 제 신발을 숨기기도 했죠. 저는 매일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더 맞을까봐 참았어요. 그 기억이 선명했어요. 복도에서 미라가 저를 밀쳤던 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었죠. 미라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의 미라는 한없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순자야, 옛날 일은 옛날 일이지. 우리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과거는 잊자.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웃었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미라가 투자 설명을 했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큰 기회가 왔어요. 재개발 지역 땅을 공동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미라가 자꾸 저를 쳐다봤거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미라가 제게 왔습니다. 순자야, 너 집이 재개발 지역이라며 부럽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부럽기는 그냥 작은 집인데 뭐. 우리 얘기 좀 하자. 찻집에 가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미라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미라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옛날 일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말은 따뜻한데 눈은 차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연락이 끊겼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김 선생님이 왜 안 보여요? 지난주에도 안 오셨는데. 투자 성공해서 바쁜 거야.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다닌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미라가 제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미라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게 확실해 보였죠. 미라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집을 담보로 투자하면 대박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그건 안 돼.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안 돼? 어차피 너 혼자 사는데 자식들도 외국에 있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에 물려준 집이고 추억도 많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1년 후면 몇 배로 불어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볼게. 순자야,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멈춰섰죠. 누구신데 우리 집 앞에 계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 동호회 절대 믿지 마세요. 제 어머니도 당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죠.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훈 씨에게 전화했죠. 어제 제게 경고해 주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훈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 어머니가 당한 사기 기록이었습니다. 행복시니어 동호회라는 이름이 보였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동호회는 사기 조직이에요.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성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죠. 그러다 투자를 권유하고 마지막엔 집까지 빼앗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박미라도요? 박미라는 총책입니다. 과거 인연을 이용해 신뢰를 쌓는 게 수법이에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학창 시절 원수가 다시 나타나 저를 노린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저는 분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요? 선생님 집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대요. 큰 돈이 되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외로움에 굶주린 바보처럼요.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우면 약해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하는 척하세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경찰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제 집은 제가 지키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저는 미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투자할게. 그렇게 투자해서 더 좋은 집을 사면 되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그래,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계약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어요.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준 거였죠.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미라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죠. 저를 환영한다는 듯이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앉아. 서류가 준비됐어.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5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읽는 척했죠. 미라가 재촉했어요. 빨리 도장 찍어. 시간 없어.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 저는 일부러 물었죠. 근데 미라야,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지? 나한테는 정말 이게 전부인데. 당연하지. 우리가 책임진다니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꺼냈어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죠. 모두 손들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성훈 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미라야, 내 집? 이미 자식 명의로 다 넘겼어.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어. 미라가 소리쳤죠. 이 계집애가 감히. 경찰이 미라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라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만은 내 손에 걸려야 했는데 네가 제일 만만해 보였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미라야, 넌 중학교 때도 나쁜 애였어. 이렇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하나 없구나.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씩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련했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외로운 할머니가 이긴 겁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밝았어요.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성훈 씨가 제게 다가왔죠.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용감하셨습니다. 저는 성훈 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25년 전에 선생님이 제게 밥 해주셨잖아요. 저 김성훈이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성훈이 엄마가 아파서 학교도 못 다니던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25년 전 성훈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엄마가 아파서 늘 밥도 못 먹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서 반찬 가게를 하며 남은 반찬들을 조금씩 그 아이 집에 가져다 줬었죠.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기게 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그때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깨달았고 그 덕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도 갔고요. 형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성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죠. 이순자, 너 정말 잘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더 쉽게 속는다는 걸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세대는 노후 자산을 노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강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멋진 인생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